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건 동물학대라고. 역시 개고기나 먹는 야만적인 나라였어. 땀이 뻘뻘 나는 여름 한국 거리에서 겨우 찾아 들어온 카페의 당황스러운 모습에 충격을 받는데요.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박스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도착한 사연 박스 열어볼게요. 해당 사연은 미국인 페이튼 씨가 제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페이튼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제가 가장 아끼는 여동생 에이린이 있습니다.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라서 항상 어린아이라고만 생각했었죠. 그런 동생은 저처럼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교수라서 그런 영향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 가족들은 호기심이 생기면 직접 경험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었거든요. 다만 저랑은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에이린은 모든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학문적으로만 탐구하고 알아가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그 외에도 동물을 좋아했기에 저는 동물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선택하게 된 것이 수의사였죠. 수의사를 하게 되면 동물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할 수 있고 직접 볼 수도 있으니까요. 에이린은 특이하게도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발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언젠가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죠. 에이린은 성인을 앞둔 어느 날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한국으로 유학을 간다는 것이었죠. 저는 한국하면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바로 개고기를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야만적인 나라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나라를 간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저에게는 무법천지 같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에이린은 야만적인 곳이 아니라고 딱 잡아서 말하더군요. 그 어떤 나라도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함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에이린의 단호한 태도에 저는 우선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으나 부모님이 허락해 주실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부모님께 허락을 맡았다면서 정말 기뻐하더군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부모님은 에이린의 성격상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하신 듯 했어요. 그렇게 한국에 유학을 간 에이린과는 항상 연락을 주고받으며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랑은 10살 차이가 나기에 더 어린 아이같이 느껴졌나 봐요. 다행스럽게도 한국에 잘 적응해 나가는 것이 보이더군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서 항상 친구들과 놀고 있거나 공부하고 있다는 말을 했거든요.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주며 걱정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에이린의 21번째 생일이 다가오자 저는 미국으로 올 것인지 물었죠. 그랬더니 아쉽게도 못 온다고 하더군요. 미국에서는 21번째 생일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해요. 진정한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하기에 좋은 곳을 빌려 파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생일을 그다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친구들과 함께 보내거나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운 마음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에이린만 괜찮다면 저 혼자라도 한국으로 가서 축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에이린은 거짓말을 할 때면 말끝을 흐리고는 했는데 이번에도 그랬거든요. 그제야 에이린은 이유를 말해주더군요. 미국으로 가고 싶기는 한데 시험 기간이 겹쳐 있어서 마음이 불안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죠. 그 말을 듣자 얼마나 짠하던지 부모님은 아쉽게도 강의가 항상 있으셨기에 함께 한국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수술 일정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없어서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부탁해서 한국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있더군요. 에이린이 살고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야만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문제가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그렇게 한국으로 가는 날에는 잠들지도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생각과 다른 한국의 모습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야만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세련되고 현대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었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저 상상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에이린은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제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많은 것 같았죠. 시험 기간 일하던 에이린은 첫날부터 저를 데리고 한국을 구경시켜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에이린의 천진난만한 모습이라서 기쁜 마음뿐이었죠. 저는 그렇게 에이린과 함께 롯데월드도 가고 63빌딩도 갔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보는 야경은 기억에 남을 만했죠. 시험을 앞두었기에 스터디 카페를 함께 가서 공부하는 것도 보고 저도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을 미국에서도 본 적 있었는데 한국처럼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장소로 만든 카페는 처음 봐서 신기했습니다. 한국은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 진심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에이린이 정말 기특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다 컸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순간이기도 하더군요. 에이린의 생일 당일 저와 특별히 가고 싶은 카페가 있었다면서 데리고 가더군요. 카페가 특별한 것이 뭐가 있을까 싶으면서도 스터디 카페라든가 특이한 카페를 경험했기에 기대가 되었습니다. 다만 한국의 여름이 그렇게 습하고 더운지 몰랐습니다. 걷는 내내 너무 더워서 쉽게 지쳐버렸거든요. 기력이 점차 사라질 때쯤 에이린이 말한 카페는 신기하게도 1층이 아닌 지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초록색이 눈에 들어오는 카페더군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카페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있었죠. 제가 당황하는 표정을 본 에이린은 크게 웃으며 왜 이리 놀라냐고 하더군요. 놀라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제 눈앞에 양이 있었거든요. 양 2마리가 여유롭게 걸어다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놀라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잘못 들어온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동물 학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에이린은 저에게 우선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해야 양을 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양이 잘못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소리인데 도심 한복판에서 양을 키운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죠. 저는 그때 한국으로 오기 전에 했던 제 생각이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더니 동물을 이용하는 야만적인 나라가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서 양을 키우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행동이니까요. 에이린도 한국에서 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카페 안쪽으로 들어가니 양과 관련된 소품들이 있고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를 냈더군요. 저는 한시라도 빨리 양을 진단하기 위해서 마음이 급했습니다. 저는 손을 씻고 양을 보러 갔는데요. 정작 2마리의 양은 초원에서 기르는 양보다 더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더군요. 더군다나 건강 상태도 양호한 편이었죠. 오히려 더 건강한 듯이 보였습니다. 제가 다급하게 진단하는 것을 알아챈 에이린은 웃으면서 목장에서 낙오된 양들을 잠시 데리고 오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가장 작은 양들을 데리고 와 커지면 목장으로 다시 보내서 무리에 섞일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양 카페로 알려진 곳이었는데 해외에서도 취재를 많이 와서 인터뷰를 통해 사장님이 이야기를 밝힌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저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저는 야만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니까요. 그 말을 증빙이라도 하는 듯 양들의 상태는 양호했고 스트레스도 없어 보였죠. 저는 오직 제 생각만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더군요. 더군다나 직원들이 항상 양들이 있는 우리를 살피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지 않고 양들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듯 했죠. 저는 그 후로 평온한 마음으로 커피를 마실 수가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저는 은연중에 한국을 멋대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더군요. 야만적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바라봤던 모양이었죠. 에이린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닌 척하면서 한국을 얕잡아봤을 것 같아요. 그 후에도 에이린은 동물이 있는 카페를 데리고 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유기묘 카페였어요. 그곳에는 아예 고양이들이 카페를 돌아다니더군요. 양이 있던 카페는 양들을 따로 분리해 뒀었거든요. 솔직히 카페 안에서 사람들과 계속 마주하니 고양이들의 스트레스가 심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사장님이 잘 관리하고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았어요. 사람들에게 일부러 만지지 말라고도 하고 만약 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확인해서 입양을 보내기도 한다더군요. 그런 카페들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곳곳에 있다는 것이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같이 동물을 많이 키우는 시대에 적합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저는 에이린과 여러 동물 카페 투어를 했었습니다. 동물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행복한 경험이었죠. 외국에는 이런 동물들이 공존하는 카페가 없기 때문에 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에이린의 생일을 축하해 주러 온 것이었는데 정작 제가 선물을 받은 것 같았죠. 저는 한국 여행을 통해 한국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야만스러운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안을 들여다보니 동물을 사랑하는 나라더군요. 한국의 새로운 면을 알게 되어 제 편견을 없앨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에이린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은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심하며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도 에이린이 잘 해내고 있으니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알려드렸죠. 그 후로 제가 한국에 간 적은 없었는데요. 만약 다시 가게 된다면 그 외에도 여러 곳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동물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한국을 더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에이린이 자신의 꿈을 잘 찾고 좋은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한국에서 즐거운 추억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많은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좋은 사연과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